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활기차게 또 출발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 금요일 시장 우리 시장 종가 부근에서 급락을 하면서 종목별로 좀 많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약간씩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주말에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장품 섹터들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이어지면서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에이블CNC라든지 한국콜마, 제니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리아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강세 보여주는 종목들도 엔터 쪽에서도 있는 모습인데요. CJ, CGV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조정을 받았던 CJ, ENM도 오늘 반등 보여주면서 CJ 그룹주들 전체적인 강세와 함께 지주회사 CJ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안정감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증권주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의 금리 인하에 반응하는 모습이죠. 삼성증권, 유한타증권, 현대증권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 민감주 섹터들 모두 금리 인하에 반응을 하면서 화학주들 최근에 조정을 뒤로하고 일단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건설주들도 반등에 속속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들 강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동안 하락을 했었던 제약 헬스케어 섹터들하고 화장품 섹터들 내에서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하락 섹터들은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이 좋지 못하게 발표된 기업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NHN 엔터는 네오지 인터넷 인수가 발목을 잡으면서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KT 뮤직도 실적 발표와 함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실적 발표 아직 안 한 기업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승 종목부터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유머니에도 증권주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증권업종이 지금 4.5%가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대장이에요. 지금 6%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을 점검해보죠. 네, 삼성증권도 리포트 때문이죠. 중국 중신증권에서의 긍정적인 리포트를 공급받아서 바로바로 해석해서 내놓는다는 점이 시장에서 강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중국 시장의 강세와 함께 또 리포트의 영향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 시장 이번 주에 금통이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실는다 생각한다라면은 증권주 이번 주 금통위 전에 강한 반등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비중을 한번 조절해 놓고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증권 기준으로는 한 63,000원에서 64,000원 정도의 저항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CJ 그룹주들 이제 또 강한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CJ, CGV가 지금 호가 높이네요. 10% 넘게 아주 강한 움직임으로 좀 거래도 좀 빠르게 실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쪽으로 더 봐야 되나요? 네, CJ, CGV 이 종목도 저희 이 방송 통해서 예전에 6만 원대 부근에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강한 실적 기대감,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동남아 시장에서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오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는 주가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갭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갭이 발생한 82,000원에서 81,000원대 사이 부분에서의 조정이 올 때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수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84,000원 계속 지지되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빼놓을 수 없는 그 섹터가 화장품이에요. 지금 돌아온 아모레퍼시픽 오늘 전날에 이 하락분 고스란히 좀 만회하면서 강한 움직임이 한 4% 가까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3, 4% 정도의 상승세, 코스닥 시장의 원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더 크게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화장품주들에 대한 전략도 제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금리 인하 기대감 그대로 화장품 주식들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급등할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또한 일단 소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과거처럼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를 노리시는 전략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금 개인적으로는 뭐 아모레퍼시픽이 거래 정지됐다가 금요일 날 하락하고 거래량 많이 실린 다음에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전고점 부분이 약 400만 원권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 돌파하는지 충분히 확인하셔서 매물 부담을 없앤 다음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뭐 그 외에 다른 화장품 섹터들 보면은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좀 기술적인 영역으로 대응을 하셔서 61선에서 21선 정도까지의 반등만 노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의 움직임들이 좀 좋은데요. 지금 화학이나 뭐 건설주들도 상승세가 한 2%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전략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대부분이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고용지표도 일정 부분 뭐 안도하는 쪽으로 나왔고요. 뭐 미국 주가 지수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뭐 화학주 같은 경우 특히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21선 깨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21선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화학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동반된 기술적인 반등이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21선 부근에까지 25만 원대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전고점과는 좀 괴리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미국 시장의 강세, 뭐 이런 부분들 다 반영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낙폭이 최근에 컸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반응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대응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또 하락하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NH 엔터테인먼트 지금 6% 넘게 급락. 지금 이틀째 10% 이틀 동안 10%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즈 인터넷 인수 발표에 휘청이는 그 상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NH엔터 핀테크로 그동안 다음 카카오톡과 함께 강하게 부각됐던 종목이었었습니다만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들이 상당히 좋아했었던 종목이었었지만 유상증자와 함께 기관들이 어느 정도 좀 배신감을 느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마땅히 앞으로의 산업에 있어서 충분히 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인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만 본다라면은 상당히 좋게 볼 수도 있는 인수합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는 레포트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일단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졌었는데 크게 빠지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오늘 레포트에 반응을 하면서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까지 유상증자 물량 크게 많이 소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모습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시장에서 NHN 엔터라든지 다음 섹터를 크게 원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일단 다른 종목들이 지지부진해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의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66,000원대에서 저항대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좀 우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NH엔터 아직까지는 바닥이 어딘지 확인하는 시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바닥 확인이 좀 더 필요하고 수급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좀 더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해서 좀 저점이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급락 나오는 종목 한 종목 보죠. S맥. 지금 4%가 넘게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악재가 있는 건가요? 특별히 지금 악재가 부각된 건 없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거래가 한번 스톱되면서 뭐 3분 동안 매수가를 다시 받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5분간 매수가를 다시 받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최근에 기금 쪽에서 S맥을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수급 쪽을 보신다라면은 기금이 하루도 빼지지 않고 매일매일 매수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오늘 또 특히 급락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급락한 이유를 특별히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혹시 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 특별한 이슈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한 6,200원 정도의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도 6,500원대 회복하는 거 확인 좀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직 뭐 특별히 부각되는 악재는 없습니다만은 장중에 꼭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나중에 실적이라든지 다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기관이라든지 수급을 본다라면은 뭔가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오늘의 하락이 저도 좀 약간 의외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KT 뮤직은 역시 뭐 실적 악재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개파락이에요.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의 행보세가 바닥권에 좀 나타났는데 이 박스권 이탈 하향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 로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이 강했는데요. KT뮤직 상당히 약했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5,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크게만 밀리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여기서 좀 손절하시기에는 아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유지하시면서요. 다음번 반등에 5,400원 정도 때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KT뮤직도 5,500원대에 좀 안착을 해줘야지만 추가적으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이번 주에 코스닥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 실적이 좀 우려스러운 기업들은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업앤다운 박진희 차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